자, 여기 보면 이제 살인과 공론 분당 정치인데 요거는 살인과 공론의 의미, 뭐 분당적인 의미 이 정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연산군 4년에부터 명종 즉위년까지 거쳐서 이제 훈과 살인의 정치적 충돌이 이제 사하죠. 그래서 이 살인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주도적 정치 세력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또 사림의 부침이 거듭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기반은 한촌사의 뿌리 때문이죠. 자기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서원하고 한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한 한촌 자치제의 실현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서원과 한약은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이게 이제 중국도 이걸 바탕으로 성리학이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서원과 한약이거든요. 예, 둘 다 동일하죠. 자, 특히 서원은 양반자들의 지식이나를 촉진시키고 이거 그 역할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죠. 아울러 그 정치 여론화 집단을 한데 크게 이바지했다. 자, 요때 서원에서 형성된 여론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론이에요. 공론. 그래서 이 공론에 따라서 무슨 정치를 같이 하냐면 분당 정치를 같이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서원에서 배출된 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이 중앙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그 서원의 여론들을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공론이 형성이 돼.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유생들이 벗을 하지 않고도 중앙 정계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공론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대중적인 여론 이런 의미의 공론은 아니에요. 네, 대중적인 여론이 아니라 누구 집단이죠? 살인 집단의 의견이죠. 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의 의견을 공론이나 자칭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그는 살인자의 의견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 공론이 제기된 주된 통로는 언간들이 언간 언론이나 중해 유소행들의 그 초야 여론들이 위해서 한다. 결국에 16세기 전반에 초래된 홍과 살인의 갈등 및 충돌은 누가 승리함으로써 이 살인들이 승리하면서 기결됐고 이것은 공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정치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둔 분당 정치와 연계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분당 정치는 시기적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후반에 거쳐서 존속했던 정치 형태이며 주도 세력은 살인을 부르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분당 정치의 정치적 목적은 성리학적 정치 이념의 구현이야. 그러면 예전에는 성리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예전에 성리학이 있었어요. 정치 이념 사용되고. 근데 이거는 100%가 아니죠. 그래서 약간 한당 유학적인 의미가 또 섞여 있었어. 패도 정치도 있고.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성리학의 분당 정치에 내었던 성리학은 원래 원칙대로 하자. 성리학을 100% 이념을 반영하자. 왕도 정치를 반영하자.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론을 앞세워서 언간권과 재산권을 비판 견제, 언간권의 재산권 비판과 견제, 그 다음 분당 상호 간의 의리와 명분의 논쟁을 통해 상호 비판과 견제 등 정치 운영 방식, 분당 정치의 구현한 정치 형태다. 그래서 이 분당 정치는 성리학적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하는 정치 형태다. 이걸 좀 개념상 외워두세요. 이게 이제 또 어디냐면 통론에도 있어요. 통론. 그래서 분당 정치의 형성은 언제부터 보이죠? 일단 형성기는 선조 때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강해군까지도 보고 있죠. 그 절정기, 형성기가 있고 이게 절정기는 어디 때냐면 이제 인조 정치부터 해가지고 인조 때부터 해서 언제까지? 숙정 전까지. 그러니까 인종 다음에 그 당시 뭐 호정, 그다음 현종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이제 이 분당 정치의 절정을 누렸던 게 뭐냐면 예성 논쟁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예성 논쟁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죠. 1차는 누가 승리했어요? 서인 세력들이. 2차는 남인 세력들이 승리했죠. 그게 이제 왜 절정기라고 그러냐면 서로 승리해도 상대방들을 존재를 인정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분당 정치는 뭐가 이용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상호 견제와 비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절정기가 지금 쇠퇴기가 이제 있었는데 이 쇠퇴기는 언제 때냐? 이거는 숙종 때죠. 숙종 때 무슨 정치가 있었죠? 그렇죠. 한국 정치죠. 한국 정치는 붕당 정치의 제일 기본이 됐던 어떤 상호 견제와 인정을 인정하지 않아. 오직 뭐만 인정한 일당 독재. 그래서 어떤 당이 독재를 하면, 그러니까 정권을 장악하면 나머지 당은 사사다발 많이 수청당하죠. 그래서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사회경제 변화가 같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탕평기가 있죠. 왕권이 악화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냐 탕평 정책을 추구했던 영종도 때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정치가 이제 붕괴했던 붕괴기. 여기는 언제 때? 세도 정치요. 자, 세도 정치는 이제 일당 독재조차도 거부하죠. 그러니까 노론 안에서 또 몇 개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농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문 독재가 돼. 그래갖고 현성기, 절정기, 쇠퇴기, 탕평기, 붕괴기 5단계로 해갖고 붕당 정치를 논할 수 있어요. 단계를.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일본 애들은 붕당 정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단쟁이라고 하죠. 단쟁. 이거는 너희들이 분열을 좋아하는 그 민족성 때문에 그 당쟁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항상 부각된 시기가 어디냐면 그 세태기부터 해갖고 붕괴기까지 사료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야. 봐라, 너네 조상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단쟁 때문에 조선이라는 사회가 망했다. 요 시기. 근데 실제 분당 정치는 그 의미 아니야. 이거는 이미 분당의 의미가 깨진 상태였고, 분당은 형성기나 절정기 시대, 특히 절정기 시대 때를 봐야 된다. 분당은 보통 절정기 때, 인조부터 해가지고 선종 때까지 예송정제 전후해 가지고 했던 게 진정한 분당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컨셉을 잡고 이제 분당 정치의 어떤 모델을 제시한 것 같아요. 개념을 제시하고. 자, 그래서 이 분당 정치의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사림의 연구와 성과가 가진데 요거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사림들이 어떻게 하고 뭐 용례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최근 추세하고 맞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한문 사료를 이제 좀 보는데 한문 사료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좀 약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볼게요. 자료 5번하고 자료 6번 좀 볼게요. 이게 넘어가겠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5번은 율곡전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거기에도 이제 좀 보면, 첫 번째 보면요. 이른바 기미를 잘하여 사림을 보호한다는 것은 복을 생기는 것의 터전이요. 하를 생겨난 근원이기 때문에 기미에 대해서 성인께서 신중히 해야 된다. 물론 마음으로 옛도를 흠모하여 몸으로서 유생의 행실을 지키며 입으로 법도에 맞는 말을 얘기함으로써 공론을 지탱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사림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공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론. 그래서 공론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사림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림이 조정에 있으면서 그것이 사업이 시행되면 나라가 다스려지며 사림이 조정에 있지 않고 그것이 헛된 말에 붙어지면 나라가 어지러진다. 그래서 공론 정치에 이제 강조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사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의사사화 내용이 나오는데 각자 보시고 그다음 뒤에 넘어와서 또 공론은 말이죠. 이 공론을 꼭 외워두세요. 왜냐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로치기 해놓고 거기 뭐냐 들어갈 말이 공론. 자, 공론이란 나라의 원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그 나라가 다스려지며 공론이 여왕이 있으면 여왕의 일반 백성들이죠. 그 나라가
어지러지면 위아래 모두 공론이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금이대 조정에 공론이 신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왕에서 가연 12대 위론한 자가 있습니다. 그건 비록 선비도 자치한데도 진실 잘못된 거다.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론의 실체가 등장하죠. 공론은 여왕이라는 거 일반 백성들의 의견은 공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공론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공론이라는 거는 누구의 공론을 얘기할까요, 지금? 자신의 살인들의 의견을 지금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본력 그 정치의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윗사람에게 자신의 의논하는 걸 싫어하고 금하고 잘라버린다면 주진 시대의 명망을 제추가 육법과 같습니다. 나라에 공론이 없으면 망하는데 어찌 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론 정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는 누구예요? 사림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론을 대변한다. 뭐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 여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론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 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분당 정치도 하고 또 뭐죠? 공치주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공치주의라는 의미가 뭐야? 왕과 신하가 같이 통치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당 유학식의 그 개념이 아니야. 한당 유학에서는 오직 청인 사원설에 입각해서 누구만이 그 정치를 할 수 있죠? 황제가.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은 보좌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성리학적 가치관에서는 공치주의를 내세워서 왕과 신하가 같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점인데 이 공론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도 이제 공론 내용 관련된 내용도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뭐 여러 대신들이 나오죠. 개국공신들부터 해가지고 뭐 전사공신 쭉쭉 있는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가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도학정치와 성학공주론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죠? 도학정치 부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이제 추구하는 이념 해갖고 도학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뒷장에 이제 4대 반정 다음 장에 이제 4대 사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자 도학정치는 중종반정 이후에 등장한 기묘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 의미는 정치에는 마땅히 추구할 도를 청명으로 간주하고 정명을 반영된 도가 이상적으로 실현된 시기를 요순시대이며 요순 3대이며 그리고 이 시기에 지치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자, 요순 3대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그 중국에 보면 사망오제라는 게 있어요. 사망오제 전설시대에 그 중에 이제 사망오제 중에 항제, 전옥, 제곡, 제요, 그 다음에 요가 죽고 나서 이제 우구를 이제 그 뭐냐면 넘어가죠. 그래서 보통 요순 3대는 요가 제국 제요 제순이죠. 예, 제가 말 전에 요순 한 다음에 순이 이제 우한테 왕위를 넘기죠. 요순 우를 의미해. 예. 그래서 우는 이제 다시 이제 이 사람은 그 선의하지 않고 세습의 하에 이제 출발점이 되죠. 자, 하여튼 이 시기에 지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상적인 정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반드시 익혀야 할 학문이 성학이고, 그래서 이 북바닥에는 이제 그 앞에 연산군이 깽판 쳤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왕이다도 수신해라. 그것을 이제 성학이라고. 그래서 이 성학을 성학 군주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따라서 동학정치, 지치주의, 성학 군주론은 사화 및 반정 시기의 왕권의 위상 재정립과 관련 등장한 이념이다. 그래서 이건 중종 반정 이후 등장한 이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사활을 거쳐가지고. 자, 그러면 도학 정치에 이제 보죠. 그 구체 내용을 볼게요. 이제 자, 중종 반정 이후에 조광조를 중시한 사림. 이 조광조를 중시한 사림들은 무슨 사림이라고 했죠? 기묘사림을 얘기하죠. 이 기묘사림들은 홍국파 대응세우고 정계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이때 이제 주로 어느 지역에? 3, 4지역에 등장한다고 했죠. 자, 이들은 새로운 정치 질서의 수요를 연구 내세운 정치 이념은 도학 정치다. 도학 정치. 그럼 도학 정치의 설명이 여기 쭉 나와 있죠. 도학 정치는 청명을 성이라고 하고 성에 따라 다른 것을 도라고 한다. 라는 중용의 논리 구조에서 비롯됐다.
도를 따르는 것은 청명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 바탕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군주는 뭐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청명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도를 따르는 거고, 그래갖고 군주는 나 백성들은 모두 청명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지선의 정치를 행해지는 것이 지치를 이상주의 구제형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요순산대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있어. 하늘, 이게 하늘이 있고, 하늘이 명을 내줘요. 청명을. 이것이 뭐냐면 성이야. 성. 근데 이제 성이라는 것은 그 군주부터 해가지고 신하들, 그다음 백성들 모두 다 성이 있어. 근데 이제 그 군주는 요구할 때 성은 군주다움을 요구하는 성이죠. 그다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백성다움을 요구하는 거고. 신하에게 요구하는 청명, 성은 뭐 신하다움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는 군주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 청명은 그러니까 군주는 군주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운 행동하고 백성은 백성다운 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최선의 정치다. 지선이라는 것은 최선의 정치고 지치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완벽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받고 각각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이것이 최선의 정치고 이것이 완벽한 지치, 통치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이때 지자는 도달할 지자거든요. 그래서 도달할 수 있는 정치다. 최선의 정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꼭 요순삼대의 또 정치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러한 인식은 살인만이 아니라 모든 유학자, 성리학자의 공통된 인식이다. 인상이다. 그래서 조광조에 비롯한 이 살인은 지치주의, 아까 얘기한 이런 이제 도학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그러면서 최선의 정치를 추구하는 이 지치율을 재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학 정치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도학 정치의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당시 산인들의 지치주의에 의한 이상 정치인 도학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보다 그 배경이 나오죠. 왜 그 도학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는가? 그 배경을 보면 연산군 때 직면했던 군신관계 권력의 파탄이 주요한 이유죠. 왜냐하면 성종 때까지만 해도 그 뭐냐면 군신관계가 균형을 맺었어. 왜냐하면 성종은 어떤 언간직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홍보 대신도 적절히 균질을 했잖아, 견제를. 근데 이제는 유리하게 연산군이 나타나면서 이제 깽판을 친 거죠. 그 능상이라는 이름, 능상은 뭐죠? 왕을 능멸했다. 오늘은 나 무시했어? 별 이유도 없어. 그냥 나 무시했지. 그 기분 nak힌 데는 뭐냐면 말 좀 듣다가 좀 귀에 거슬리거나 코드에 안 맞으면 나 무시한 말이지 하면서 그냥 다 수청을 시켜버린 거야. 그런 정치에서는 너무 뭐냐면 임금만이 이제 전제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금이 만들었긴 했지만, 이성계가 만들었지만, 그 이성계가 그 일족된 나라가 아니거든. 같이 신진사도 같이 만들었던 거야. 근데 왕이 독단을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학 정치의 배경이 있다. 이런 것들 있고요. 자, 요 내용도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다음 단락을 보고, 자, 이들 위해서는 연산국 같은 군주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럼 군주 또한 뭐예요? 덕성과 자질을 함양을 해야 돼. 성군이 되겠죠. 그래서 도학 정치의 이념으로서 위민, 예민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도학 정치라는 것은 하나의 명을 받아갖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군주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 예민은 안타깝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안타깝다, 예스럽게 여기다. 인의 의미죠. 인. 네. 자, 그래서 이제 내세우 군주와 대신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언론을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호 비판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군주와 소인의 분별을 강조하는 등 제반 개혁 정치를 이제 시행하고자 하였다. 자, 그러나 이러한 그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주체인 군주의 위상 및 군주상의 재정림이 강조됐고, 이때 이제 등장한 것이 성악군주론이다. 그래서 왕이 왕답게 행동하려면 왕도 수신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왕조차도 뭔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죠. 왕이 수신을 위해서. 이것이 성악군주론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전에 군주국가에 있어서 왕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신료들이 직접적으로 왕에 대해 제약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일종의 불문율로 왕의 제동을 결국에는 그 왕한테 자기 의견을 내세워서 내가 많이 옳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성왕 지도 예전에 왕이 그랬더라라는 식으로 자기식대로 성왕의 그 의도를 해석을 해서 가탁을 해갖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그 통제를 가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간쟁과 검을 통해서 규제를 또 하고 있다. 이 다음 장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의 정당화 측면에서 조선 초기에는 뭐 국조 오대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내세워서 왕권의 어떤 절대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제 연산군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성악군주론이 이제 뭐냐면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는데 명분과 의리에 입각한 이제 계기를 다시 잡자. 연산군이 너무 비중을 했으니까 종전에 그 예매모호한 거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왕을 이제 확실히 좀 뭐냐 군기를 잡아갖고 왕을 왕답게 만듦으로써 이 사람이 그 도학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치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악군주론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 시기에 이제 성악군주론은 무엇보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계기가 뭐예요? 앞에 연산군이 깽판 친 거 있죠? 이걸 말하는 거야. 연산군이 못된 일 되게 많이 했긴 했어요. 예, 지금 시점에 봐도. 그렇지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자성의 분위기가 이제 일어난 거야. 그리고 왕한테도 너희들도 수신하라. 아니면 연산군처럼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 성리학 국가에서 무슨 신하가 왕을 어떻게 쫓아내냐.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겠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왕이 왕답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나가는 거지. 반정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왕이 왕 역할을 하고 신하가 신하 역할을 할 때만 인정받는 상대적인 개념이야. 근데 왕이 왕답지 못하면 쫓아나는 거지 뭐. 그게 반정이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 반정이 두 번이나 일어났던 것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수기친 이 수기친을 이제 지금 주자 성리학의 학문론 정치 이념이 1차적으로 사대부 자신도 규정 짓는 동시에 자기도 사대부도 수기친해야 될 거냐. 그 동시에 또 뭐냐면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당화 이런 것들 이제 가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 또한 뭐냐면 살인뿐만 아니라 이제 살인의 수기친의 개념이 인조 반정을 거치면서 누구한테도 이제 동시에 적용되는 거죠. 군주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군주가 이제 스스로 몸을 닦아서 뭔가 도학 정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는 명을 받은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구체화된 것이 그 성악 군주론인데 그 단초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예요. 조광조. 예. 자, 조광조의 제시한 지치주의, 도학 정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군주로 하여금 성악을 익혀 왕이 왕답게 만들어서 성인 군주론, 형철 군주론을 하는 정치 운영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성악은 군주가 반드시 익혀야 하는 군주하고 제시함으로써 이제 성악은 일종의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더 확장되게 되고 성악은 수기친 지각의 절대적 존재인 재앙도 한 사람의 학인으로서 사대부 신료들과 함께 너희들도 이제 똑같이 우리와 수신해라 동료를 이제 놓게 함으로써 군주학이란 성악이라고 주어진 항목 목표를 설정됨으로써 그 달성 여부, 그 성악의 달성 여부를 보고 군주 자지 여부를 비판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주의 절대권을 제약하는 결정적 근거와 논리를 성립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광조가 항상 그 중종한테 강조한 게 뭐예요? 경영이죠. 그래서 조광조의 논리는 뭐냐면 예전에 연산군도 수기치인 못해서 그 뭐냐 쫓겨나지 않았냐. 그 본인은 세자의 시대도 안 거쳤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다 왕으로서 어떤 자질적인 능력 이런 것도 못 키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가 하늘의 명을 받은 그 뭐냐면 명을 받은 왕으로서 명을 받은 걸 훌륭하게 하고 도학 정치고 지치지를 추구하려면 너 자신도 뭐냐면 경험을 통해 수기치인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견제를 했던 거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쓰면서 이제 못하면 갈구고 이 말은 왕하고 신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물 관계나 아니면 심지어는 위에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인식할 수 있으니까 중종이 처음에는 조광조 좋아하다가 싫어했던 이유가 그런 조광조 태도.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본격화시키는 사람이 이현적이죠. 이현적이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중종하고 이제 명종이 각각 식강 식목소와 진수팔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했는데 요즘은 정치의 성패와 인생의 항방은 오직 군주의 일신과 심술, 마음에 따라서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군주의 수신제가의 방법으로 성악을 당면한 실천 과정으로서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이현적하고 조광조는 좀 볼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약간 좀 떨어진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 성악군주에서 성악군주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두 명이에요. 이양하고 이양. 이양하고 이이 16세기 때 등장한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악십도나 성악집요 같은 책들 쓰죠.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데 자, 이들 바탕 16세기 중엽 이후에 이양과 이이 등에 이르러 두 경향의 성악군주들이 대두됐다. 자, 먼저 이양부터 보면요. 이양은 주제학 자체를 성악으로 보고 성악 10도를 통해서 당시 군주 선조에게 제시했다. 성악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주가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이죠. 10도는 뭐예요? 10도는 10가지 그림이야. 도자가 붙으면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림과 함께 텍스트로서 성악이 되는 방법을 이제 선조에게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그 이제 제시한 특징이 나오죠. 군주 스스로 노력인 주관적 성취 과정을 위해서 성악을 최선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율학습을 시킨 거죠. 군주에게. 그러니까 너가 이 정도 됐다 하면 성악이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권한 거야. 이거는요. 그런데 이의 방면에 이는 좀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했죠. 일단 방면에 이익의 성호지교는 대학 체계를 원용하여 그러니까 앞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주관적 성취만 강조되는 거죠. 가정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사람은. 자, 객관적 기준으로서 뭘 제시한 거죠? 대학을 제시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각각의 사안을 당면할 때 수행할 규범과 절차를 세세한 강론 방식으로 제시해서 군주의 의지와 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앞에 썼던 이해안과 좀 다른 개념이야. 주관적으로 너가 할 만큼 해라. 근데 대학의 기준에서 구체적 세부 항목까지 다 제시해서 이걸 따라. 그리고 신료가 소극적 권유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신료가 나서서 군주의 구분을 주행할수록 적극적으로 교도함으로써 군주의 기질을 이제 변화시켜서 일종의 군주 개조론을 제시했다. 요 차이점이죠. 성악집요, 이의 성악집요와 그 다음에 이양의 그런 성악십도 그 차이점 그거 외워두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교과서도 있고 하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이 부분은요. 자, 요건데 상위적 이념적 층에서는 왕권의 정대성을 용이하면서 실질적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제약을 한다. 정당성 요구. 그래서 이런 것 논리가 이런 성악 군주를 통해서 제시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성악 군주는 군신관리 어떤 정치 운영의 반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왕은 상당히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할 짓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연산군처럼 이렇게 막 놀았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쫓겨나고 그래서 평범한 왕이라도 맨날 듣는 소리가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막 덕을 칭하고 우리 군주 최고다 그렇게 했던 그 신하들도 공식 석상에서 나가면 이제 하는 말이 맨날 비난하고 욕설하고 욕설은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비난 비판 맨날 아니 되옵니다. 맨날 사고에서 맨날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지됐던 것도 그것 때문에요. 왜냐면 왕권을 전제를 제약을 시켰잖아. 상호 비판과 견제.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명나라, 청나라 뭐 그런 나라에서는 되게 200년 단위예요. 일본도 거의 200년 단위죠. 정권이. 근데 고려나 조선은 뭐야? 500년이야. 특히 이제 조선은 되게 긴 왕국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사화 단장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런 조선을 움직였던 그런 이런 그 분당 정책 기본이
나중에 세도정 시기 때 뭐예요? 완전 붕괴됐죠. 그러면서 망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당쟁 때문에 망하보다 오히려 당쟁은 분당이고 그 분당이 제대로 운영됐으면 됐는데 오히려 분당이 무너져갖고 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중개 반정이라는 건 신로 위주의 왕위 교체에 이루어지는 왕권 이상의 초대를 보냈으며 군주 왕정의 핵심이라는 것 여전히 중요하다. 연산군은 당연히 지금 시각에 볼 때도 폭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쫓겨난 걸 이해하는데 강해군은 좀 약간 좀 그래. 명부는 패모살제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를 패하고 그 뭐냐 이복 형제의 그 죽였잖아. 영창대군을. 근데 물론 지금 시점은 좀 패륜이긴 하지. 근데 쫓겨날 만한 게 아니에요. 조선전기 때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더 많았어. 그래서 뭐 태종이나 세조가 집권하기 때 어떻게 봐요? 많은 사람 죽였잖아. 막 동생도 죽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뭐 볼만 없었거든. 그거에 대해서 뭐 특수 못했고. 근데 강해군 때 이렇게 했던 것은 일단 양난 이후에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강해졌고, 그다음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성악군주론을 통해서 그 왕권의 정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강해군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걸 기준해서 이 사람도 쫓겨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군주의 위상이 절대된 거지만 왕권도 이제 견제받는다는 거, 제도화돼서. 그래서 군신 공치가 일어났다. 자, 그래서 군신 공치가 이제 뭐냐면 이제는 왕이 혼자 독단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신하와 뭐냐면 같이 정치하는 공치주의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한당 유학적인 그 사고 방식에서는 왕만이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아갖고 통치하는 청인상에서 있거든요. 그런 통치였죠. 왕권의 전제를 강조했고 신하들은 단순히 부수적인 존재였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성리학에서는 왕이나 신하나 하늘의 성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같이 통치하고 명을 받았어. 그럼 왕이 혼자 통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하도 같이 통치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공치주의가 공시군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명나라 때 똑같이 그게 나와요. 신사들, 강남 신사계층 때 항상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이런 공시, 이런 것들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군주권을 바탕으로 있는 군신관계를 상대화됐다. 이런 반정을, 두 차례 반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해 유생층. 중해 유생층은 어떤 사람들을 유명할까요? 자기가 비록 그 벗에 참여하지 않지만 초야에 묻혀서 서원에서 공부하는 그 초야 여론들. 나중에 뭐라고 하죠? 이들을 살림세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론이 점점 중요하면서 이제 이들도 이제 그 자기 서원 출신을 통해서 관료를 통해서 정치가를 통해서 학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전달해 주기 시작해. 그래서 정치 참여층의 학대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신이라고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관료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신하고 이제 거기 정치 참여 사람이 이제 관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해 유생층도 포괄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되고, 이게 이제 분당 정치의 기반이 됐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빗대 넘어오면, 그래서 이제 경제 체제는 점차 이제 군주를 중심한 공적 지배의 영역과 분당을 집에 사적 지배 영역으로 양립됐고, 이 경제 체제가 뭐 이렇게 정치 운영 방식이죠. 예, 정치 운영 방식과 경제 체제는 공적 지배 영역과 사적 지배 영역 이렇게 양립됐고, 이미 양립되어 있으나 전자는 영향이 지대한 다소 부각되지 못했던 두 지배 영역이 또다시 대비되어 16세기 이후 분당적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왕을 중심으로 어떤 권력기구 여기를 통해서 통치했는데, 이제 초야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여기에서 형성된 여론들이 뭐냐면 이제 국정을 운영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를 보죠. 도학 정치에 대한 근거가 됐던 중용에 보면 하늘의 명을 성인화하고, 그래서 성은 그 군주부터 해갖고 일반 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성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받은 그 성했다는 것을 도라고 한다. 돌을 닦는 걸 교라고 한다. 그래서 성을 하는 건 도는 것은 이게 뭐냐? 왕은 왕의 명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해야 되고 왕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사대부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도야. 그리고 돌을 닦는 거, 수기치인하는 거 뭐죠? 교죠.
이거 왕조차도 교류해야 돼. 나중에 중종방정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학문이 뭐다? 선악군주론이죠. 예, 이런 논의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악군주를 제대로 하려면 뭘 강요해? 경영. 그래서 경영에서 맨날 도학을 숭상하고 지치를 어떻게 하고 맨날 이런 것들 해서 중종이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누구야? 정도전이 맨날 그 소리를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부분에서 또 조광조가 이제 강조했던 그 도학 정치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있는데 다 읽지 못하겠고 두 번째 단락 먹을게요. 다음 장 14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도학 정치 관련된 내용에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만일 법도에 정해진 것과 기강이 대강 서게 되는 것은 일찍이 대신을 공경하고 정치가 맡기는 데 있지 않은 것을 없사옵니다. 임금이 혼자서 다스리지 못하고 반드시 대신들에게 맡긴 뒤에 다스린 도가 서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군신, 공치. 혼자 정치하지 마라. 예,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임금이 혼자서 하면 대신 도움 없이 하면 교화가 일어나지 못한다. 네 자신이 뭐냐면 수신하지 못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경영을 통해서 계속 신하의 도움을 받아갖고 수신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고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도입니다. 이런 도를 위해서 천성을 따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천성이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도도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약 형정과 작계는 제도, 문화, 사업의 인력을 빌리지 않고서는 각각의 당연히 이치가 있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고금의 재앙들이 다 같이 실천하여 정치에 하시는 것으로 하늘과 땅을 가득 차고 옛날과 지금을 간철하는 것이로되 실로 일찍이 내 마음속에 벗어나지 않사옵니다. 이것이 따르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이것이 이기면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잠시라도 감히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본체를 하여금 도라는 것은 하늘에 받은 성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행하는 게 도죠. 이걸 통해서 이제 군주가 항상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서 그 자조 4번은 조광조 얘기인데 이 조광조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제 성악군주론 그 내용이고 있고요. 자조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앞에 그 이현적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본격화시켰다고 했죠. 성악군주론을. 그래서 그때 이제 중종과 명종에서 올렸던 10강 신목서 내용이야. 그래서 그 10개 항목들 쭉 올린 내용인데 뭐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료 6번을 이제 볼게요. 자, 자료 6번은 이제 누구하고 그 관련된 거냐면 이항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항. 그래갖고 이제 이항이 이제 그 당시 이 책을 이제 어디냐면 성악십도란 책이죠. 일단 책 이름을 외워두셔야겠죠. 네. 요게 성악십도가 있죠. 성악십도. 그래갖고 성악십도 내용은 이게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읽지는 못하고 개요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성악십도는 어떤 그 주관적 성취를 되게 강조했죠. 군주에.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군주의 수수의 주관적 성취 과정에서 성악을 체득해라 그런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성악십도를 올렸는데 맨 마지막 부분만 좀 볼게요. 제 생각에는 맨 마지막 부분이 나올 것 같아. 앞부분은 있고 자 이에 상가 종전에 있었던 것에 더욱 뚜렷한 것만 골라 7개 그림을 얻고 그 중에 심통 성중도를 정원이의 그림에다가 신이 만든 2개의 작은 그림을 덧붙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개의 그림이 있는데 비록 신이 만들었으나 그 글과 조목이 구획에 있어 한결같이 옛 현인들이 만든 걸 풀이한 거다. 신의 창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쳐 놓고 여기가 들어갈 책 이름을 쓰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성악십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까지는 그냥 쭉 읽어 나가시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요거 책 이름 들어보는 거. 예. 그래서 요 주변만 좀 익혀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성악식도 이렇게 이제 설명돼 있죠. 그래서 주작에서 10가지 주제를 설정하여 도식을 작성하고 요점 이주에 해석을 덧붙여 성악식도 했다. 자, 이가 성악지교에서 대학의 책임을 원용하며 군주의 실천 덕목을 제시한 것에 비해서 이 항은 주제학의 기본적인 범주인 이기, 인성론을 근원적으로 소개했다. 그래서 10가지 그림을 같이 그려가지고 소개한 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그 율곡 2 그래서 율곡 2의 성악 지묘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요거 앞부분은 좀 각자 보시고요. 뒤에 넘어가서 자, 올 가을에 첫 번째 문장 초고에 비로소 편을 이어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성악지묘라고 했다.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이 땅땡치고 이게 무슨 책이냐. 그래서 이제 물론 제왕의 항문은 봄말과 정치하는 선우 덕을 밟히는 시오 백성을 새롭게 하는 실적의 대강선에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을 알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 저것을 밝히고 천하의 도를 통해서 이에 벗어나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악식도 지표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뒤에 넘어가서 자 어떠 받아올 건데 그 다음 중 있죠. 그리고 전하께서는 먼저 큰 뜻을 세우셔서 반드시 성현을 표준으로 삼아 시고 3대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게 있죠. 성현의 표준을 삼았다. 이거는 뭘 기준으로 잡으라는 거죠? 너가 마음대로 공부하지 말고 대학을 기준 삼아라. 대학을.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들 핵심 키워드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사어 반정 보죠. 자, 앞에는 이제 그 사림세력들이 이제 성장 과정하고 사림세력들의 어떤 정치 이념, 조광주의 어떤 정치 이념 이런 것들 이제 설명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 역사 사항들 팩트 위주로 이제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사안은 성종 이후에 중앙정계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한 사림이 피해를 당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얘기하죠. 네 번에 거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발생 요인에 달리하여 연산군 명종 때까지 총 4번의 사화가 발생했다. 무호, 갑작, 중종반정, 기고, 기묘사, 의사사. 그래서 이제 사화 반정을 거치면서 사림들이 계속 화를 당했고 이것이 오히려 16세기 이후에 사림이 주도하는 정치적 양상을 초래했다. 자, 첫 번째 사화가 무호사화야. 그게 은근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연산군 때 무호사화, 갑자사화는 또 안 나오더라고. 시험 문제는. 근데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에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나올 수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 보면 자 무호사화는 연산군 4년에 이국돈, 유자강 등이 선조실록을 그 당시 편찬을 했죠. 성종은 연산군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실록을 편찬할 때 그 당시 김일손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자기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사초로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초라는 것은 거기 이제 사관들이 왕 옆에 있다가 기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냥 객관적인 기록은 이제 제출하고 또 한 분은 가지고 와서 이제 정리를 해, 집에서. 그래서 자기 논평도 쓰고, 그리고 그걸 보관해 있다가, 그 왕이 죽으면 이제 제출하라고 하면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일손도 이제 그 김종직이 가지고 있었던 사초를 이제 보고, 성종실록에 조의제문이라는 내용을 썼는데, 이때는 이제 김종직은 죽고 없어졌어요. 예, 김종직 예전에 썼던 사초 내용을 이제 조의제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조의제문은 뭐냐? 말 그대로 뭐냐? 의제를 조문한다. 의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이제 초나라 지역에서 일어났잖아. 그래서 시험이 일어날 때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초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그러니까 초나라의 그 뭐냐면 마지막 왕송들 찾아서 왕으로 세웠어. 황제로. 이게 의제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항우가
이제 전국 패권을 장악하니까 의제가 필요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의제를 배로 이제 모시다가 그냥 배를 침몰시켜서 의제를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죽은 의제가 내 꿈속에서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갖고 지금 의제는 수천 년 된 사람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죽은 사람 아니야. 근데 나는 천년 지난 후에 내 꿈속에 나타났다. 동의의 땅에서. 이거는 어떤 의도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 한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의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요때 이제 의제는 누굴 의미할까요? 단종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항우는 누굴 상징화시키죠? 세조를 상징. 그러니까 세조가 당종을 죽인 거를 뭐냐면 비꼰 거다. 이걸 이제 누가 보고 그 당시 유자강이 그걸 보고 뭐냐면 쭉 달라서 그걸 얘기한 거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뭐냐면 성종실록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듣고 그 당시 이제 예전에 꼴 보기 싫었던 언론 언간들 사님들을 별로 안 좋아했잖아. 맨날 자기 말에 대해서 뭐냐면 토시를 달고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기교해갖고 김종직과 뭐냐면 김일성뿐만 아니라 밑에 있던 영남 살인들을 대규모 수청을 했어요. 이게 무오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화죠? 무오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오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뭐 무오사 의의는 이제 각자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오사는 두 번째 달라고 보면 홍고 재상들의 고변을 계기가 되었으나 연산군은 모든 과정을 주도주처 되었고 대간의 임명에서도 직접 관여했다. 그러니까 대간도 자신의 말을 꼬박꼬박 듣는 그런 사람들 했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무오사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주목되는 사실은 언간 언론이 통제되고 위축되면서, 그러니까 성종 때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말 잘못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냥 신호패를 뭐냐면 목에 달기도 하고 말을 잘해야지 너네들 살아남는다. 협박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연산군의 전제적 성향이 점점 노중화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치 권력을 약화를 의미해. 왜냐면 어느 정도 비판을 수용하고 끌어안아야지 또 자기 정치 세력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연산군은 그냥 무조건 자기 거슬리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연산군이 나중에 중종반종 때 쉽게 당했던 게 뭐냐면 자기 친인색이 없는 거야,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반정군에서 잡혀가서 이제 나중에 기한 가서 한 달 만에 죽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따라서 전시 권력의 번동에 초점을 두고 박았을 때 연산과 3사의 대립, 갈등, 즉 왕권과 언간권의 상대적 위치에 대응하는 군신 권력 관계에 지속되는 발생한 것이 무오사화다. 자, 무오사를 계기로 연산군의 초기에 이루어졌던 3사 정치 주도적 입장이 언간 언론을 행사했다도 그 기세가 서서히 꺾어갔고 방면에 승종을 기반으로 한 연산군의 전지적 성향과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갑자사화를 보죠. 갑자사화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패비 윤씨 때문에 일어났죠. 생모. 그래서 이제 선종이 이제 윤씨하고 원래 해서 됐는데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이 사람은 원래 후초부로 들어왔어요. 정식 왕비가 아니라.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비가 죽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왕비가 됐던 사람인데, 자, 하여튼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왕비예요. 그런데 투기가 심하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폐위됐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연산군이 왕위가 됐어. 처음에 숨기려고 했다가 폐비 윤씨의 친척인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피 적힌 사약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건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이제 알게 됐다.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미 안 것 같아.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 그런데 이제 윤씨 사건은 이제 어머니 없이 이제 잘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조선시대 때 왕 중에 어머니 없이 생모 없이 잘한 왕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다 성격 삐뚤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스타일 같아. 좀 사이코 같은. 자, 그리고 패비 윤씨와 관련된 이제 훈구색 때 대규모 수청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자, 하여튼 연산군 생모 윤씨의 패비와
사소한 문제로 둘러싼 발생한 사건이고, 자, 이때 항상 얘가 이제 내세웠던 게 능상한다. 날 무시했지? 그런 거야. 이렇게 상의 왕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불경죄로 이제 뭐냐면 신하들 탄압하고 그때 일어난 게 이제 갑자사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갑자사를 계기로 해서 주로 그 훈시세력들이 많이 제거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한명회죠. 한명이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한명의 시신을 꺼내서 부관 참시를 하잖아. 예. 그리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사형을 처하죠. 네? 그래서 그 요 되게 많은데 일단 뭐 목을 잘라가지고 호시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일종의 불 태워가지고 시신을 그걸 뭐냐면 쟤를 만든 다음에 쟤를 이제 뿌리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엽기적인 어떤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좀 이런 데는 되게 뛰어나요. 창의적인 측면에서는. 자, 하여튼 이 무오사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제 그 하여튼 무오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마지막 보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단락 보면,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연산군의 친위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래서 연산군은 경영도 중지시키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홍문관과 사관도 확보하고 그래서 언가 언론 기능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군고 및 척신세력을 본격적으로 등용을 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 군고이란 뭐냐면 그 연산군은 또 뭐냐면 그 자기가 노는 지역을 설정해. 그 금포 지역을 그래서 금포 지역을 이제 설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연산군 멋대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하여튼 노골적인 항응적인 성향을 노점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종래 이제 어떤 유교 정치 파행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무오사화와 이제 갑자사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홍구 대신뿐만 신진사림도 많이 제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종반정을 보죠. 자, 중종반정은 연산군 12년 박원정, 성희안, 유승준 같은 사람들이 연산군을 축출하고 진성대군 있죠. 연산군의 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을 추대한 사건인데 연산군은 이제 성종 14년에 세자로 책봉되어 성종 25년 즉위했고 즉위할 무렵 선조의 계비 정영왕후 윤씨의 소생인 진성대군은 불과 7살이었다. 그러니까 정영왕후는 이제 그 진성대군 일종의 연산군의 뭐야 이복 동생이죠. 예. 따라서 성종의 원자인 영산군 즉위는 왕의 승계 전체에서 보면 아무나 하자가 없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비록 쫓겨났지만 일단 원자이고 이제 그 연산군 즉위했으니까. 자, 하여튼 연산군 치세 동안 아까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바람 돼갖고 많이 죽었고 연산군 때 유명했던 그 간신배 그가 있어요. 누구냐면 예전에 영화도 많이 있는데 임상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되게 유명해. 성종 때부터 이제 훈고하고 찍혀가지고 많은 이제 견제를 받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연산군 때 와서 뭐냐면 딱 하면서 같이 딱 붙어가지고는 여자도 대주고 막 해가지고 성장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중종반정 관련된 내용이 쭉 해가지고 이제 있죠. 그래갖고 이 중종반정을 익힌 사람들 보면 그 당시 그 성희안, 박원정, 유순정 등등인데 이들이 연산군에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중추 세력들은 연산군의 측근 세력들이야. 보면 훈구 세력들이죠. 근데 왜 얘들이 일어났냐? 보니까 아무리 연산군한테 아부하고 친한 척하고 비빌대도 연산군이 신경이나 좀 번해갖고 능상이나 이러고 대규모 수청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떤 생각? 지금 연산군에 총애받지만 자기도 언젠간 저 사람 꼴 될 수 있다라는 느끼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연산을 못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죽느니 빨리 시험 와서 얘를 죽이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제거를 시켜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김정은도 그 짓 하고 있죠. 지금 자기 측근 세력들 좀 마음에 안 들면 총살시키고 그러잖아요. 총살도 그냥 총살이 아니라 저 기관 단총 해가지고 기관총 같은 거 박해포 막 해가지고 죽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측근으로부터 죽을 수가 있어.
자기도 어떻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하가 뒤엎었다. 그래서 이걸 반정이라고 하는데 요때 반정이라는 의미는 반대 반자가 아니라 뭐죠? 돌이킬 반자예요. 받은 것을 돌이키다. 원래 잘못된 건데 받은 식으로 그러니까 받은 걸로 돌이키다는 뜻이야. 반대 반자가 아니라 그래서 중종 반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반정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기묘사를 보죠. 기묘사. 자, 보통 4대사 중에 조광조와 관련된 기묘사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요 부분도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내 올해 나올지는 좀 확답 못 드리겠는데 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보면 중종이 즉위하면서 사림을 다시 등록해요. 도학을 숭상함으로써 유교 정치를 회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중종 10년에 조광조가 등용되면서 신진 기의 사림들이 현란가를 통해서 많이 대거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주로 3, 4 언간직에 진출했고 자신의 위견을 공론이라 포방했죠. 급진적 개혁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쯤에 이제 그 초강의 개혁 정치 쭉 나오는데 뭐 경유 활성화, 소욕서 폐지, 한약 실시, 뭐 소학 보고 아까쯤에 언급했던 거 있죠? 자, 그걸 통해서 언간권이 확산되고 조광조 지세, 이제 조광조의 세력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언간을 중심해서 근데 이제 그 위헌삭주의 문제였고 훈신의 대대적인 반격이 나서 이게 이런 것이 기묘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묘사에 일으킨 주체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왕이 밀지를 보내서 했다고 돼 있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아. 왜 밀지를 보내냐? 그냥 불련해서 처치하면 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뭐냐면 여기 앞에서 훈신 그 대신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침해당하니까 이제 뭐냐면 왕을 협박을 해가지고 그 뭐냐면 기묘사를 일으켰다. 이게 두 번째 설이에요. 하여튼 자, 김효사는 중종의 밀지에 의하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밀지에서 홍경준, 난곤, 심정 등이 자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윤자인, 박세희 등등을 체포 구금하면서 발생했다. 요 사람들 조광조는 당연히 알죠. 근데 여기 보면 김정, 김식, 김구 등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 좀 듣보잡이죠. 예. 근데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원래 원문 서류는 조광조도 같이 있어. 근데 조광조는 아니까 이제 빼고 거기에 김정, 김식, 김구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이게 뭐지?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이건 뭐와 관련된 기묘사와 관련된 사료죠. 거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김구죠. 이 김구는 뭐 누구를 나중에 근현대사의 김구 동명이인이잖아.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김구가 있었네? 이제 당연히 있었죠.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겠어. 예. 근데 대대가 그 김구도 원래는 그 뒤에 김구도 그게 아마 가명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 본명은 제가 까먹었는데 본명이 따로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적용된 보면 이것 좀 기억해야 돼요. 이들에게 적용된 제명을 보면 붕당을 결성한 정치적 인물을 배제했던 사실. 그러니까 붕당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뭘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붕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홍구파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정치를 포면상 이들 내세운 정치의 원리는 뭐야? 왕이 해야 돼. 그러니까 신하들이 분당을 짓고 이제 정치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근데 조광조 세력을 결집해갖고 분당을 만들었다. 이거는 왕권을 능멸하는 형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후진을 이끌어 지나치게 격렬한 언사를 장애했던 거. 그래서 이제 두 번째예요. 그게 이제 명분이야. 이거 좀 외워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기묘사의 명분 두 가지 써 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우리가 뭐 위초이양이니 뭐 하면서 조광조제 이런 게 있죠. 조초이양 많이 들어봤죠? 그래갖고 뭐 풀립을 던져줬더니 거기에 이제 음문을 꾸며가지고 그 파자를 해서 그냥 조씨가 왕이 된다. 그 조충이양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데 그거는 역사 사실이 아니죠. 그 역사적 사실은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그는 연려실 기수에 있는 거야. 연려실 기술. 그래서 이제 그 맞나요? 조충이양인가? 주초이양이죠. 말을 잘했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초이양. 예.
그래서 주초위양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주초위양 때문에 예, 주초위양이죠. 그래서 주초위양 때문에 뭐 기묘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뭐 그 플립에 주와 초가 합치면 조가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파자인데 이걸 합치면 조씨가 곧 조광조 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모함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그 기묘사가 일어났다. 자,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시험 틀려요, 이거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연료실 기술에 있는 거야. 재밌죠? 흥미롭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예. 이건 역사 사실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야사야, 야사. 그래서 만약에 쓰면 요걸 쓰시면 돼요. 요걸 두 가지 명문. 그리고 실질적인 계기는 뭐다? 이윤삭제고, 명분은 요거다. 분당을 지었고, 그 다음에, 후진대에게 격렬한 언사를 자행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조광조가 했던 정책들이 다 흑화됐어.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였죠. 사kun된 전국 공시에 자기를 회복했고 한량가를 흑파하고 그 다음에 한약을 폐지하는 조치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종반정의 역사적 의의가 좀 나와요. 중종반정의 역사적 의의. 자, 중종 때 정치사의 전개 과정에서 기묘사는 분기점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종 반정이요. 1년의 군신 권력 관계의 변동 속에서 나타난 자, 신공 강화 및 언강권 학대 형상이 기묘사를 계기로 다른 양상을 전개됐기 때문이다. 또한 군신 권력 관계가 어느 일방이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볼 때 조광조 등의 등장이 언강을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됐죠. 언강권이 너무 비대해진 거야. 그 세력 균형이 깨진 거야. 그래서 이 기묘사가 일어난 전제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묘사의 이제 역사적 의미가 여기에 쭉 있어요.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기묘사는 정치 권력 측면에서 볼 때 왕권과 재산권 그리고 언강권이 상호 변제 군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언강권이 지나친 비리에 따른 왕권 재산권의 대직 관계였다. 그래서 이제 요거 쓰시면 되겠죠. 요 내용이 예전에 역사적 의의로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 이면에는 왕의 승계와 관련된 왕권의 성격 변화, 왕권이 약화됐죠. 그리고 난강권의 정치적 권력 강화, 언강권의 강화 확대에 따른 재산권의 견제세요. 그러니까 이게 요 당시 이제 난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강화, 언강권은 누구를 의미하죠? 살인들을 얘기하고 조광조 같은. 그다음 재산권은 누구 의미죠? 홍구죠. 살인들이 홍구를 공격하니까 홍구가 대받친 거지. 근데 살인들이 뭔가 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사인들은 언강을 장악했잖아, 여론을. 근데 얘네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 군대가 없는 거야. 권력은 어디에 나오죠? 군대에서 나온 거냐. 총에서 나온단 말이죠, 권력은. 그러니까 홍보 세력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왕권을 빌미로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지. 예. 자, 이런 정치 구조의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묘사 이후에 이제 이걸 이제 사를 주도했던 난곤, 심정, 김한노 이 사람이 건신들이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중종 33년이죠. 좀 후대 일이죠. 그때 이제 기묘 명언의 소통을 주장하면 억울한 점 풀어달라 명예훼손을 해달고 그래서 대부분 이들이 이제 명예훼손을 뭐냐면 풀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서용됐어요. 예. 그래갖고 다시 이제 살인들이 등용을 해요. 중종 말기 때 들어가면.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3, 4의 살인 진출이 비율이 증대되어 가면서 언론들이 본래 기능이 회복하는 추세가 형성됐고요. 그러니까 중종 말년에. 그래서 이제 기묘 명언의 소통 문제를 유생층의 공로를 통해서 본격 제기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협상에 일조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후대에 들어가면 이들도 이제 명예를 많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삼살 중심으로 다시 유생층이 많이 누가 들어왔어요? 살인들이 등용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광조는 나중에 성조 때 신원이 돼요. 억울한 점이 풀려갖고 영의적으로 추정이 됐어. 그리고 이제 조광조 후에 이제 강해군 때 김강필, 그 다음 정용창, 이원적, 이한과 함께 무무에 배양을 하죠. 예. 그래서 살인들의 스승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는 사람이 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조광조가 좀 피곤하게 산 것 같아, 인생을. 너무 원리 원칙대로 내세우고, 그래가지고, 참, 조광조 옆에 있으면 참 재미없다. 그런 느낌이 딱 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원리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적도 많이 만들었어. 예. 그래서 원리 원칙을 너무 내세우면, 수변에, 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적도 많이 만들고, 근데 확실한 건 이 사람은 개인적 비리나 탐욕은 즐기지 않았어. 추구하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흥부세력도 알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 개인의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나라의 어떤 것들 위해서 한 거다. 공익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받으니까 공격한 거죠. 근데 그래서 명분을 내세운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뭐 조광조가 뭐 뇌물 처먹었다 큰 걸 내세울 수 없으니까 앞에서 뭐 분당 정치가 어떠니 분당을 형성했다 뭐 예매한 걸로 내세워갖고 이제 조광조 일대를 일파를 다 처형시킨 거죠. 지금 봐도 그것 때문에 처형한 건 좀 약간 억지 같은 그 느낌 있죠? 네, 그렇게 이제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광조가 죽었지만 죽은 조광조가 나중에는 이제 흥부세력들 쳐내기 시작한 거지.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왜 중종이 조광조를 죽이고 하면서 다시 왜 그 뭐냐면 3사에 말년이지만 이들을 등용했냐 아까 얘기했지만 훈고대신들이 커지니까 난곤 심정 기만으로 큰 세력들이 이제 커지니까 이들 세력을 뭔가 또 견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김한로 같은 사람이 외척을 삼고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산임도 또 들어와서 또 뭐냐면 이들도 자신이 새 옷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중종도. 그러니까 중종도 나름대로 멍청한 것 같지만 머릿속에는 대단한 복잡한 정치공학적 어떤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중종은 정치공학에는 좀 약간 뛰어난 것 같아. 이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멋모르고 이제 왕이 됐지만 왕이 되다 보니까 뭐냐면 아니 노하우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각 세력들을 쳐내고 등용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 운영을 못했지. 자신의 어떤 정권 유지를 통해서 정치 공학을 밝았지. 어떤 정치 시스템 이런 걸 구축하는 데는 결국엔 실패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명종 때 무슨 정치에 패다로 낳게 되죠? 외척 정치에 패다로 낳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을사사인데, 자, 을사사는 그 두 명의 대운과 소yon 때문에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중종이 이제 세 명의 이제 뭐냐면 왕비를 맞았었어요. 세 명의 왕비를. 첫 번째 왕비는 당경왕후죠. 근데 당공왕후 이제 이 신씨 집안은 그 아버지가 누구와 관련돼 있냐면 연산군하고 관련돼 있어요. 연산군의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권 세력들이 이제 공신 세력들이 이 당공왕후는 안 된다 해서 7일 만에 쫓겨나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그랬던 건데 자, 두 번째 이제 여자는 장경왕후야. 장경왕후. 그래서 이제 장경왕후에서 이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인종이죠. 인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문정왕후야. 문정왕후. 그 유명한 여인 천하에 나오는 문정왕후. 자, 문정왕후는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 사람은 명종이죠. 뒤에. 자, 그래서 이제 중종 때 이제 그 인종과 명종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각각 장경왕후, 문정왕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장경왕후 집안과 문정왕후 집안은 서로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에요. 서로 같은 윤씨 집안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장경왕후 집안 두 번째 인종 집안을 뭐라고 하죠? 외척을 대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정왕후 집안을 뭐라고 하냐면 소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문종 말에는 두 가지 라인이 형성됐어요. 왕세자 인종과 장경왕후 유임친가 그 경원대군 문정왕 유원 이런 갈등이 있었다. 특히 인종이 좀 약간 건강하면 괜찮은데 인종이 좀 비리비리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예. 자, 그래서 전자를 대윤, 후자를 소윤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운과 소윤의 갈등이 중종 때 더욱 첨예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왕의 승계 과정에서 외척세를 강요했고 또 그 중종도 외척을
그 끌어다갖고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성 패단이 더 가속화된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인종이 즉위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비리비리했기 때문에 8개월을 탄핵하고 12살에 이제 명종이 즉위하죠. 그래서 이 명종이 되게 어린 탓으로 예전 관례대로 문종왕후가 수렴천중을 해요. 예.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좀 괜찮아요. 대비라고 하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 대비나 왕대비가 있으면 어디 때 즉위하더라도 뭐 성종이나, 뭐냐면 명종처럼 어디 때 즉위하더라도 자기 왕실의 큰어른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삼촌들이나 이런 사람들, 건신들이 한번 못해요. 그래서 단종이 그 예죠. 단종은 어릴 때 즉위했는데 그 어머니는 죽었고 태어나자마자 그 낳자마자 죽고 자기 뭐 왕대비와 대왕대비도 그 보호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대군이 막 낮췄던 거지. 그래서 수양대도 그렇게 집권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뭐냐 수령 총정 제도를 이제 뒤에 도입을 한 거지. 그래갖고 그 정의왕후가 이제 와가지고 성종하고 그래서 왕권이 안정화된 거야. 이때부터 하여튼 문정왕후가 이제 수령 총정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집권하죠? 소현세력들이 집권하죠. 유영원 일파가. 예. 그래갖고 이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 이제 대운을 쳐야 되니까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부각된 것이 택견설이야. 택견설은 뭐냐면 이건 명종이 이제 즉위하기 이전에 중종 때예요. 그러니까 인종 때인가? 인종 때인데 하여튼 그때 이제 인종이 어떻게 이제 뭐냐면 비리비리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수에 올 때는 당연히 명종이 1순위죠. 왕이 된. 근데 그쪽에서 대운 측에서 명종이 아니라 택현,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을 선택을 해갖고 왕을 세워야 된다 논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세종이 택현을 선택했죠. 그래가지고 누굴 선택한 거야? 세종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첫째 장남 양녕대군과 호종대군을 제거하고 그 세 번째 아들이었던 그 세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와 같이 똑같이 하자. 그때 이제 계린군이나 뭐 봉성군을 선택하자. 그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논의가 있었다는 거지. 실제로 논의가 있었는지는 실제로는 아니에요. 모르는 거야, 지금. 그냥 일종의 공안 사건? 그런 논의가 있었다. 해놓고는 그때 문정왕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기, 유원, 정승복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갖고 그 당시 소련 측의 인물을 다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근데 을사사 때는 잠깐 조금만 죽었어.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또 죽인 사건이 있어. 이게 양제역 벽서 사건이. 실제로 이게 양제역 벽서 사건과 뒤에 안명세 피하 사건, 그 다음에 홍해 영모 사건. 이때 많이 죽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요때도 이제 을사사 때 많이 죽었지만 그 뭐냐면 그 양제역 벽서 사건하고 그다음 안명세 피하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건 때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제역 벽서 사건은 되게 유명하죠. 지금 양제역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무슨 것이냐면 지금도 양재 있죠. 양재 지역에 있는 역마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양재역의 역사에 그 당시 그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벽서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하로 해가지고 많은 소현세력들이 쳐내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양재 벽서 사건이었는데 이때 이제 사건을 무슨 사라고 하냐면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미사라고 해요. 정미사. 그걸 좀 기억은 해두세요. 양지역 벽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써가면 정미사. 그래서 이 정미사 때 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래갖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 조선에서 벽서는 익명으로 갖다 붙이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저 익명 게시판에 막 의견 올리고 막 비난하면 안 듣거든. 왜냐 익명이라는 건 좀 소심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좀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의견 들어줄 수 없는 거지. 공식적으로 자기를 밝히고 해야지 그 들어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이때는 익명서를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그걸 처리한 거야. 조선시대 익명서는 아예 그 개설해가지고 내용을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받아주지도 않고 익명 괜히 받아줬다면 또 너무나도 막 익명하고 막 하고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받아주지 않는데 이거는 좀 약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건들이야.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명세 그 피하 사건은 뭐냐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인데 그 안명세라는 사람은 이제 일종의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그 관리였어. 사관에 있죠. 사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글을 한번 잘못 썼다가 뭐냐면 그와 관련된 그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하 사건인데 이 안명세가 이제 명을 받고 저기 이제 어디 뭐 그 출장을 가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점심으로 자기 어머니가 이제 뭐 하여튼 뭐 고기를 싼 종이에다가 이제 그 당시 고기를 종이에 썼죠. 그걸 꺼내서 이제 점심을 구워 먹고 있었는데 그 종이에 여러 이름들이 막 적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친구를 보고 이 안명세가 이제 영모를 꾸며가지고 그걸 적어놨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회로 해갖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종이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건이야. 그러니까 억지 같은 주장이야. 그러니까 안명세만은 그걸 이제 자기 뭐 예전에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 뭐 그 좀 약간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자기 아는 지인들 조금 좋은 건데 이걸 이제 엮어가지고 얘네들이 영모를 해가지고 죽였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죽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을사사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건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외척 세력이 각각의 살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3사에 있는 살인들이 연결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특히 대윤 측에 있는 살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대윤 측 살인들이 대거 이제 숙청당하는 그런 이제 사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명종 20년에 이제 뭐냐면 문종하고 죽으니까 이제 유언을 이제 축출하면서 새로운 국민이 전개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3사 언간직들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공론층이 형성이 가능이 용인이 됐고요. 그리고 사림들이 이제 뭐냐면 선조 때에서 적극적인 정치에 주도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듭된 사활을 통해 정치세력 측면에서 훈쪽과 사림대 갈등은 결국 사림의 정계 주도로 기결되었다. 훈쪽의 살인대 정치세력 교체뿐만 아니라 거듭된 사화와 신료 중심의 반적을 거치면서 조선 초기 이래로 군신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사실도 주목된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권력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그러니까 신하든 그 다음에 왕이든 훈초이든 살인 등 어느 일방이 절대화되어 전제적 또는 건시적 변화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상대성을 전제로 한 군신 권력 관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것이 16세기 후반 때 군신권력 제표,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 의미의 군신관계의 형성을 크게 이바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갖고 비록 중간중간에 탄압을 받고 그랬지만 정치 운영에서 누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죠? 3사 언간 언론들, 그 다음에 유세인층의 초야 언론들이 공론이라는 이제 명분을 해갖고 이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대 사화에서 이제 후에 나타난 결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사림이 주도한 정치 운영은 무엇보다 3사 언간 언론뿐만 아니라 출세하지 않고 초하에 묻혀서 상소를 통해서 공론을 형성하는 유생층이 등장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그래서 중의 유생층이 공론 형성층이 1, 2를 담당한 정치 참여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조선 중계 살인 정치, 분당 정치는 정치세력 측면의 3사의 언간 언론과 중의 유생층의 초야 언론에서 공론체 형성의 확대, 정치 구조 측면의 언간 언론의 활성화, 난강권의 형성, 비변사 체제 등중에 인한 통치 개편, 정치 운영 측면에서 성악군주와 붕당론, 예론 등 다양한 정치 사역이 대두되면서 전개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 권력 측면과 군신 권력 관계의 상대와 왕권의 자의적 지배의 영역 축소 및 제도화, 군신 군치의 경향이 자리됐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좀 제껴더라도 요거는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이런 그 사안을 통해서 뭐가 되겠죠? 첫 번째 사나 중종반정을 통해서 정치 권력 측면에서 군신 관계 상대학. 이제 왕이라서 왕답지 그 절대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왕답지 못하는 거야. 성리학적 명분에 의해서 도학 정치에서 쳐낼 수 있고 견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립됐고 그 왕권이 연산군처럼 멋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돼요? 축소되죠. 그리고 왕권도 이제 견제를 받죠.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군신 공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4대 사회를 거쳐서 이제 살인들이 주도하는 정치 운영 과정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론을 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산군을 욕을 하지만 연산군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그 연산군이 한번 맛을 들고서 이제 연산군처럼 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제 뭐냐 후대 왕이나 신하들도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형성되는데 크게 공헌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사료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걸 이제 좀 약간 그 좀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좀 지금 10대가 될 것 같아요. 10분, 12분인데 좀 쉬고 하죠. 이거는요.